우리가 기존에 C언어로 된 동전 던지기 게임을 C++ 된 객체 지향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집어넣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코드가 캡슐화가 잘 되어져 있고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받는 메서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은 input name이라고 지어 볼게요. input coin처럼 input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input name, 자 void가 되고요, const가 되고, 리턴하는 값은 이름이니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라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트링을 사용을 합니다. 반환값은 스트링으로 해주는데, 이 스트링은 흔한 이름이라서 네임스페이스 스탠다드 속에 있으니까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 콜론으로 접근을 하는 반환형을 이제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다시 정의를 만듭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네임스페이스를 일단 해제해 줍니다. 네임스페이스 스탠다드와 mg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해서 네임스페이스 접근하는 거를 풀어 주고요. 먼저 색깔부터 한번 해볼까요? 색깔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하고 cout으로 해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실제 이제 입력받는 거는 cin으로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솔 아웃풋은 cout이고 콘솔 인풋은 cin입니다. 그러니까 콘솔 아웃풋은 모니터 출력을 하는 거고 콘솔 인풋은 키보드부터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입력을 받는데, 입력받기 위해서는 변수 선언이 필요하니까 자 스트링으로 name을 선언을 하고 요 name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았으면 입력받는 이름은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이제 받는 기능은 쉽게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입력 받은 거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프로퍼티를 더 만들어 줍니다. 스탠다드 스트링으로 지금 유저 네임이라 할까요? 유저 네임이라는 걸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저 네임을 플레이 시작하기 전에 유저 네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은 input name으로 받게 됩니다. 게임 시작하면 사용자 이름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름은 목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되는데, 입력을 이제 다 받았으면 자 사용자 이름을 받았다는 거를 우리가 표시해 줄 필요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색깔을 뭘로 할까요? 옐로우로 한번 해볼까요? 색깔을 옐로우로 선택해 가지고 입력받은 사용자 이름이 제대로 됐다는 거 확인시켜 줄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cout으로 해서 이름을 출력하고 싶으면 cout에다가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우리 자주 쓸 거니까 mg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를 다 사용한다고 명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을 내가 출력하고 싶으면 cout에다가 그냥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cout이 유저네임이 스트링을 알아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름 쓰고 싶으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고 엔터, 엔드라인을 2개 정도 해서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메뉴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할지, 게임 통계를 볼지, 그 다음에 게임을 종료할지, 이걸 보기 위한 메뉴도 출력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show 메뉴라는 거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show 메뉴를 집어넣어서 메뉴도 사용자를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 show 메뉴에 대한 메소드 선언도 해야 되니까 얘는 void에 show 메뉴 입력은 없고요. 프로퍼티 변경 안 시킬 거니까 const로 처리합니다. 근데 코드 작성하다가 프로퍼티 변경해야 된다 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메소드 선언 뒤에 있는 const를 지우고 메소드 정의 뒤에 있는 const를 지워주면 됩니다. 현재는 프로퍼티를 수정하지 않을 거니까, 변경하지 않을 거니까 const를 넣고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얘하고 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은 첫 번째는 게임 시작, 1번을 입력하면 게임 시작이고, 자, 2번은 게임 종료, 그 다음에 3번은 게임 통계. 그러니까 게임 통계를 두 번째로 놓을까요? 자주 쓸 것 같은 기능이니까 종료는 마지막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뉴 표시를 해주고 메뉴를 입력을 받아주면 됩니다. 자, 메뉴 입력을 받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자, 요거를 비슷하게 이제 해주고요.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사용자 이름 모곤을 입력을 하면 이제 모곤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메뉴 입력을 하는 기능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플레이 메서드에 그 기능을 추가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코드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객체 지향이라서 코드 블록이 잘 구별이 되면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을 쓰면 코드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메뉴를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input 메뉴라는 거를 작성을 해 봅니다. 자, input 메뉴를 작성을 해 보는데 여기에 메뉴를 이제 받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input 메뉴를 받기 위한 메소드가 또 있어야 되니까, 자, input 메뉴를 작성을 하는데 입력은 없고요. 출력은 int를 하는 거고 내부 프로퍼티 변경 안 하니까 const로 합니다. 그래서 정의 만들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메뉴 입력을 하는데 우리 input name하고 이제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색깔을 흰색으로 다시 바꿔서 cout에다가는 원하는 메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메뉴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메뉴 입력은 int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뉴를 리턴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자, 스트링은 입력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키보드를 하든지 에러 날 일이 없어요. 근데 cin으로 이제 int를 입력을 받으면 정수를 입력하면 괜찮은데 어떤 사용자는 정수 입력을 안 하고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동작 하기 때문에 요 cin에 에러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n으로 입력을 받으려면 에러로 설정된 거를 해제하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에러 처리가 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입력받는 Cin의 에러 처리를 위해서 Cin의 상태를 한번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Cin이 에러가 아니라고 하면 널이 안 될 텐데 Cin이 에러를 발생시키면 Cin 자체가 이제 널이 됩니다. 그래서 Cin이 정상이 아니라면 에러 처리하는 루틴을 추가를 합니다. 얘는 Cin의 에러 처리. 뭔가 하면 정수 입력이어야 하나 문자 등이 입력된 경우 Cin이 에러가 났기 때문에 널이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 이 Cin의 널을 복귀를 시켜줘야 되니까 Cin의 에러 상태를 클리어를 해줍니다. 자, 해주고 그다음에 Cin의 입력이 이제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 뒤에 입력한 거는 다 쓰레기 값이 되니까 버려야 됩니다. ignore 를 해가지고 그 뒤에 입력한 값을 버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버릴지는 내가 정해줘야 되니까 보통 1000바이트를 이제 버리니까 1000이라고 하고 언제까지 보통 엔터로 입력을 하니까 엔터를 만날 때까지 혹은 1000바이트까지 읽고 Cin의 입력값을 버립니다. Cin의 입력값을 무시하는데 1000바이트나 엔터를 만날 때까지 자 하는데 여기서 이제 1000이라는 거는 이게 숫자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코드를 읽을 때 Cin ignore 있는 1000이 무슨 뜻이지 라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 1000을 define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define 해서 자, 얘는 max stream size라고 이름 붙이고 1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ax stream size를 define 해서 상수에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상수에 이름을 붙여서 알아먹기 쉽도록 하고 max stream size는 내가 my coin toss 게임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디파인을 한 거라서 다른 쪽 코드 블럭에는 필요 없잖아요. 이 디파인이. 그러니까 다 쓰고 나면 보통의 경우 디파인은 해제를 해줍니다. undefine을 해가지고 max stream size를 다른 사람이 원하면 또 디파인을 쓸 수 있도록 내가 다 쓰고 나면 define 상수를 해제를 해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메뉴 입력을 받았는데 메뉴는 1번부터 3번까지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if 구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용자가 메뉴 번호를 계속 잘못 입력하면 계속 재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if 구문보다는 while 구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지금 1보다 작거나 혹은 메뉴가 지금 1, 2, 3이었잖아요. 3보다 큰 경우는 잘못된 입력이니까 cout으로 하고 다시 입력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요 원하는 메뉴 입력하세요 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에 얘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메뉴는 1, 2, 3 중에 하나만 꼭 되도록 자, 잘못된 입력이 있는 경우 제대로 입력을 하도록 사용자가 제대로 입력을 하도록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필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정보 한번 줄게요. 시아웃으로 잘못된 메뉴 번호입니다.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메뉴가 이제 제대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메뉴에 따라서 필요한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됩니다. 이 메뉴는 정수니까 스위치 구문을 쓰는 게 좋겠어요. 물론 if else 구문을 써도 되는데 정수인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자, 케이스 1번의 경우는 얘는 뭐예요? 메뉴, 그러니까 게임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다 쓰고 나면 브레이크 하고, 케이스 2번은 게임 통계가 되고요. 다 쓰고 나면 브레이크를 하고, 케이스 3번은 게임 종료가 되겠죠. 얘는 종료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 3에 대해 가지고 종료를 해야 되는 거. 그럼 밑에 요 코드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코드는 게임을 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요 게임하는 코드는 다른 쪽으로 이제 가서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하는 거는 여기다가 보이드로 스타트 게임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요. 얘는 프로퍼티를 변경할 거니까 컨스트를 생략을 합니다. 정의도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게임 통계도 필요하니까 void 게임 stat 게임 통계를 하는데, 이 게임 통계는 프로퍼티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컨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메소드 정의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종료하는 거는 굳이 메소드가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로 둡니다. 그러면 우리 요 부분은 게임을 스타트하는 부분이니까 게임 스타트하는 부분으로 넘깁니다. 자, 게임 스타트하는 부분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시작하는 부분은 이제 스타트 게임이 호출이 돼야 되고, 게임 통계 쪽은 게임 스태티스틱스 게임 통계가 호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으로 이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 게임 통계하는 부분 있는데, 그 게임 통계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그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호출을 해주면 되고,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서 에러 나는 거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다시 붙여 넣습니다. 엔터도 한 번씩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름을 모건이라고 넣고, 자, 게임 시작, 게임 통계가 있는데, 자, 2번 누르면 게임 통계입니다. 게임 통계인데 현재 뭐 게임 한 게 없으니까 스코어는 0이고 승률은 분모를 0으로 나눴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임 통계 본 다음에 이제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복이 안 되잖아요. 반복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앞서 코드 작성했던 부분에서 반복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복이 필요한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메뉴 표시에서 메뉴 입력받고 메뉴 제대로 입력하도록 하고, 자, 메뉴 입력에 따라서 각각의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니까 이 밑에 부분이 무한 루프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반복이 될 거니까. 자, 어디서 반복시킬 건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목적에 맞도록. 자, 반복을 시키고요. 근데 3번은 이제 게임 종료니까, 그러니까 게임 종료는 이 무한 루프를
없애면 되는 건데,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이 메소드를 탈출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브레이크 하지 말고 리턴을 해버립니다. 3번이 나오면 이 플레이를 반환을 시키니까 진짜 게임이 종료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게임 통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승률을 표시했는데 좀 더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위에 거는 엔터 한 번만 넣고 지금 몇 번 시행을 했는데 몇 번 이겼는지 그 정보도 좀 더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까지 주기 위해서 우리가 n total win, 얘가 이긴 횟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눌셈으로 우리 계산했으니까 나누기 n total try, 시행을 했습니다. 자, 승률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승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눌셈을 보면 몇 번 시도를 해서 몇 번 이겼는지까지 정보를 제공하니까 좀 더 친절하게 통계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겼는데 앞면일 경우 어떤 승률을 가지고 있고 뒷면일 경우 어떤 승률을 갖고 있는지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려고 하면 프로퍼티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기능의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 처리하는 부분 됐고, 스타트 게임 하는 부분 됐는데, 이 게임도 이제 하다 보면 이 게임도 무한루프잖아요. 무한루프고 이 무한루프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인풋코인을 할 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코인을 한다면 우리가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마법키에 해당한 F12 눌러서 인풋 코인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럼 동전 앞면이나 뒷면을 선택하세요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끝내려면 X를 누르세요 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그럼 내가 동전 던지 게임을 끝내고 싶으면 X를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else if 쪽에다가 이제 C input이 X가 들어온 경우에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나, 자, X면 Cout으로 동전 던지기를 종료합니다 라고 하고 종료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동전 던지기를 이제 종료를 하는데, 리턴은 내가 코인 타입을 해야 되니까 이 코인 타입에는 적절한 리턴이 없잖아요. 다만 열거형 상수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가 여기다가 상수를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exit은 이제 빠져나간다는 뜻이니까 exit을 추가해서 사용자가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exit을 리턴을 합니다. exit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exit을 사용자가 입력한 경우에 게임을,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를 종료를 해주면 되죠. 여기에 스타트 게임 쪽에서 입력을 얘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널이면 컨티뉴를 하고, 그 다음에 else if로 얘가 이제 널이 아니고 exit을 사용자가 선택을 한 경우는 이 무한루프를 빠져나가면 되니까 컨티뉴 하지 않고 리턴을 합니다. 컨티뉴는 반복문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원래대로 들어가서 다시 반복문을 시작한다는 뜻. 그래서 이름 그대로 연속한다, 계속한다 라는 뜻이니까 거기에 부합하고요. 리턴은
반환하는 겁니다. 이 스타트 게임의 메소드를 그냥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입력하고 이제 게임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내가 앞면 한번 넣고 또 앞면 한번 넣습니다. 또 앞면 계속 틀리고 있네요. 이번엔 맞았고요. 자, 승률은 계속하면 거의 50%에 이제 근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 이거 많이 했는데 이제 재미없으면 X 눌러서 종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게임을 종료합니다 하고 메뉴가 다시 나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 보고 싶으면 2번 눌러서 통계를 보고요. 종료하고 싶으면 3번 눌러서 종료를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종료합니다 라는 다음에는 메뉴가 바로 붙었으니까 여기도 엔터를 한번 넣어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0줄 정도의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이제 더 재밌게 하려면 스코어를 내가 많이 얻어야 되는데, 스코어가 이제 0부터 출발하니까 내가 게임을 할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게임을 시작할 때 기본적인 스코어를 주는, 기본 득점을 주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기본 득점을 주는데 더 재밌으려면 기본 득점을 예를 들어 내가 100점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룰렛을 돌려서 100점보다 더 큰 값을 얻을 수 있고 더 작은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랜덤 스코어라는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랜덤 스코어, 우리 득점을 이제 랜덤으로 얻는 기능도 한번 넣어봅니다. 나는 프로퍼티 건드리지 않으니까 컨스트롤 하고, 얘는 스코어를 이제 건드리니까 컨스트롤 할 수는 없겠네요. 하고 반환은 없도록 합니다. 보이드로 선언해서 반환 없도록 하고, 여기에 랜드 스코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 스코어는 플레이 메소드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방문 환영합니다 하고 여기에 랜드 스코어라는 메소드를 또 추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자 선택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는 사용한다고 명시를 하고요. cout으로 자, 기본 점수, 기본 득점 100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룰렛을 돌려 예를 들어 10에서 받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여기도 또 메뉴를 사용자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1번은 기본 득점, 자, 2번은 룰렛, 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색깔은 자, 우리 블루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라색 한번 해볼까요? 바이올릿도 정의되어 있으니까 바이올릿으로 한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뉴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메뉴는 여기서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메뉴 여기 했었는데 얘는 재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내가 굳이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인풋 메뉴를 호출을 해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다시 흰색으로 받아서 자, 원하는 메뉴를 입력하세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뉴를 받습니다. input 메뉴 봤는데 이번에는 메뉴가 1번에서 2번이니까 요 메뉴가 1번에서 2번이 아니면 계속 또 반복을 시켜야 되겠죠. 요 메뉴가 1보다 작거나 혹은 이번에는 3이 아니고 2보다 크면 문제니까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반복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부터는 메뉴가 1번 아니면 2번으로 올 겁니다. 여기도 스위치 구문으로 자, 메뉴를 처리를 하는데 내가 1번을 한 경우는 스코어를 얼마로 하면 됩니까? 토탈 스코어를 100으로 하면 됩니다. 100으로 하면 되는데 요 100으로 한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부분은 요 100이라는 것도 내가 기본 득점을 100으로 지금 설정했는데 200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디파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스코어는 내가 얼마로 한다고요? 100으로 한다 라고 하고 내가 다 쓰고 나면 이 매크로는 해제를 합니다. undefined default score. 그래서 여기다가 기본 득점을 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꿔야겠죠. 여기도 이제 기본 득점 요 점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룰렛 돌리기인데 뭐 실제 룰렛 돌리는 게 아니고 난수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라벨 게임 툴에 가보면 랜드 레인지가 있습니다. 랜드 레인지에서 난수 발생시키면 됩니다. 10부터 200이니까 200 플러스 1까지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랜드 레인지는 10부터 뒤에 있는 요 숫자보다 1 작을 때까지 난수 발생을 시키니까 플러스 1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간 결과를 토탈 스코어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줄 때는 어떤 색깔로 할까요? 옐로우로 할까요? 옐로우. 그래서 Cout으로 해서 자, 획득한 득점은 현재 획득한 득점은 하면서 요 스코어를 알려줘야겠죠. 하고 엔터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구별하면서 앞에도 엔터 한번 넣어줄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난수를 발생시켜서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자, 모건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자, 득점 나 기본 득점을 원하면 1번을 누르면 됩니다. 1번 누르면 현재 획득한 득점은 100점입니다 라고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도 엔터 한번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앞면 이번에 뒷면 한번 해볼까요? 뒷면 계속 잘 맞추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싶으면 X눈을 빠져나가고 통계 한번 보고요. 네, 통계를 잘 했으면 이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난수 발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수 발생하면 아까 우리 메뉴에서 2번을 눌러야죠. 자, 2번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운이 좋아서 획득한 점수가 156점 획득했습니다. 게임 통계를 보면 현재 내 스코어는 156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숫자 나오는 거는 지금 문제인데요. 분모가 0이니까 되는 거라서 그 부분도 보기 싫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더블로 윈 레이쇼라는 거를 받아오잖아요. 얘를 이제 받아오는데 받아와서 여기다가 내가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토탈 트라이가 이제 분모인데 얘가 0인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오동작을 하니까 만약에 3중 조건문을 써가지고 토탈 트라이가 0이라고 하면 물음표가 이제 이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면 얘는 승률은 0을 그냥 반환하고 아니면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윈 레이쇼를 내가 계산을 한다. 요 코드를 한 줄 넣고 출력을 하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모건을 입력하고 룰렛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룰렛 돌리면 이번에는 101점이네요. 그 다음에 통계 보고 싶으면 2번 눌러서 통계 보는데 이번은 아까와 다르게 분모가 0인 경우 있으니까 0인 경우는 승률은 지금 0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눌러서 계속 시작합니다. 어떻게 F 누르는데도 계속 맞네요. 이번엔 틀렸고. 그래서 빠져나가서 통계 보면 이번은 예측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해서 9번 중에 7번을 맞춘 결과를 얻었습니다.